네, 반갑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개판이네요, 또. 네, 코스닥이 거의 3% 하락이고요. 코스피도 지금 2%대 하락입니다. 시장에 악재가 좀 많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적으로 뭐 악재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제 뭐 영풍재지라든지 이런 쪽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2차전지가 또 계속 내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국채 금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악재 속에서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저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급도 일제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커져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영유아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계속 들락날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포인트에 대한 종목군들은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은요, 그냥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가지고 230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2300포인트는, 네, 이거는 지금 연초 시점이기도 하고요. 연중 저점 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어제 다행히 이제 지수가, 지수는 좀 내려갔지만 종목들은 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깎아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내리고 있어서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분위기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 보시면은요, 아침에 코스피는 여기서 저점 지지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또 밀렸죠. 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전혀 뭐 방어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금융투자가 매수를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오늘 저점 회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325, 30포인트 이상 올라서 줘야 되고요. 얇은 박스권이죠. 이 형태가 일단은 네,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후에 반등 나올 수 있을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코스닥 지수는 뭐 이거는 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더 많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2.9%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그리고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쪽이 계속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다면은 주가가 반등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중 저점에서의 반등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돌리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세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 저도 매수를 안 했지만 상황이 일단은 진정이 좀 되거나 변동성이 조금 약해지는 시점에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게 되면 대응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요. 네. 수급 동향 살펴보시게 되시면은요, 네, 금융투자가 조금 매수하고 있죠. 1600억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도 190억 정도 매수 들어가고 있는데 뭐 간에 기별이 안 갑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쪽에서 3600억 순매도 나오고 있죠. 코스닥 쪽은 196억 이렇게 던지고 있기 때문에요. 부담감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사실 악재라고 볼 만한 부분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집어 던지는 모습이라서 부담감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덜 빠지는 종목들 쪽으로 포트를 구축을 해야지만이 오늘은 조금 손실률이 적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는 1%대 하락입니다. 뭐 크게 밀리진 않았고요. 이제 저점 라인 때 지지는 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5% 정도 내렸는데 역시 12만원대 지지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일단은 얘네들 그리고 자동차 쪽이죠. 자동차 현대차가 지금 1.4% 떨어져 있는데요. 18만원 아래쪽까지 떨어졌거든요. 오늘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만 아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가 지금 네, 위쪽으로 올라섰죠. LG화학이 확 떨어지면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아가 이제 7위까지 올라섰는데 기아도 마찬가지죠. 뭐 8만원대 지지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자동차 쪽은 내리긴 했지만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문제는 어디냐면 LG에너지솔루션 어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더 떨어지는 모습이죠.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요. 42만 9천원, 43만원 내려갔네요. LG화학이 지금 5%대 하락이고요. SDI도 3%대. 지금 SDI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다가 뭐 배터리 공급한다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나아진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훌륭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뒤로 확 밀려버렸죠. 저 위에다가 뚝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14위권까지 밀려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은행주나 또는 뭐
바이오 또는 뭐 자동차 부품 전체적으로 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2차 전지가 조금 말썽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어제 많이 올랐던 LG전자나 이런 것들 상승폭 반납하는 정도 수준이라서 당장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오늘 많이 내리고 있다는 얘기죠.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저점 계속 깨고 있고요. 막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부담이고요. 하이브는 8%대 하락. 삼성전기도 많이 내렸네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LG 어제 올라갔던 거 다 깎아주는 모습들이라서 부담감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어제 올라간 부분들 대비해서 조금 덜 떨어지는 것들은 그나마 유지할 만한데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아플 것 같아요. 코스닥도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에코프로가 65만원도 이탈했네요. 이거 뭐 계속 빠질 것 같죠? 에코프로 BM은 20만원 또 장중에 깼었는데 지금 20만원 위로 올라섰지만 이거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포스코 DX 역시도 마찬가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LNF 땅굴 파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JYP 엔터주도 안 좋고요. 오늘 알테오제는 혼자 올라갔고요. HPSP도 오늘은 큰 폭으로 떨어진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상황이 더 안 좋다 보셔야 됩니다. 매우 안 좋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특히 2차전지 쪽이 더 안 좋고요. 2차전지를 비롯해서 뭐 기타 여러 종목군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매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매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일단 반대 매매 이런 부분들이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서 개인들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말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락 현황 보시면 오늘 처참하죠. 코스피 쪽에서 60개만 올라갔습니다. 60개. 60개 보셨어요? 60개. 오늘 코스피에서 60개 올라갔습니다. 852개가 하락이고요. 오늘 하한가도 있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개도 안 되는 거 오늘 올라가는 종목이요? 117개고요. 1475개. 그 200개도 안 되면은 오늘 거의 2400개쯤 됩니까? 오늘 하락한 종목 2300개는 넘네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올라간 종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종목 갖고 있으면 200위권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그냥 종목이 다 내렸다 보셔야 되겠죠.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올라간 것들 보시면은 골드 선물, 이거 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관련주들 오늘 좀 반등이 있어요. 이제 그 제로투세븐하고 아가방 컴퍼니 어제도 괜찮았었거든요. 이런 것들 지금 좀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뭐 그 외에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밀려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와 오늘은 뭐 할 말이 없네요, 그죠? 자 상승률 한번 볼게요. 상승률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 종목도 있어요. 오늘 그 워트라는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했나 보고요. 삼성출판사 또 아기상어인가요? 뭐지? 아기상어가 뚜루뚜루뚜루 해가지고 올라갔나요? 베베핀이란 것도 이건 뭐지? 요즘에 애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만화를 안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인기를 끌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올라간 것들 좀 있네요. 그죠? 상승한 종목들도 조금 있어요. 10개, 10% 이상 올라간 종목이 14개나 됩니다. 그리고 꼼비, 지금 어린이 영유아 관련한 종목군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의 경기 부양 소식과 연결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있고요. 거의 뭐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 이상 잡더라도 16개, ETF 빼면은 15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요 정도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승폭 내려볼게요. 0.5% ETF 빼고 나면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0.5% 종목이 지금 200개 종목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 대부분 다 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1%만 플러스가 나와도 박수 치면서 이 종목 정말 좋군요 라고 얘기를 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락률 볼게요. 대한금속 점 하한가죠. 오늘 아침에 얘기해 드렸던 대로 점 하한가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오늘 하한가인데 이렇게 되면은요 물량이 아마 안 풀리겠죠. 키움증권이 제대로 대처를 했나 모르겠네요. 오늘 거래량이 3,900. 이거면 뭐 다 팔겠다는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요. 뭐 키움증권의 손실이 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 반대 매매가 들어가도 지금 미수금에 있는 것들 다 반대 매매잖아요. 뭐 그다음에 신용 썼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다 반대 매매고요. 근데 그렇게 반대 매매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악성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 매매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원금에다가 빌린 것까지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금이 빵원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빚이 남아요, 빚이. 그러니까 뭐 1억 가지고 투자했다. 1억에다가 미수를 썼다 그러면은 한 3억 투자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1억은 날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한가가 어디서 멈추느냐에 따라서, 네, 빚이 더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가 되는 거죠. 예전에 작전주 보셨죠? 뭐, 얼마 안 넣었지만은, 미수나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거든요.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빚이, 원금 1억 있던 사람이 갑자기 빚이 1억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 추심한다거나 채권 추심한다거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네, 다들 복잡해진 상황이고요. 이 작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거래가 나오는 즉시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10% 이상 하락한 종목, 9% 이상 하락한 종목도 24개나 됩니다. 엿 같네요. 그죠? 네, 진짜 이건 뭐 엿 같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자, 하락 포인트는 4.7%. 오늘은 그냥 마이너스 한 4에서 5%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수준이면 정상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4에서 한 5%. 그러니까 어제 제가 계좌가 한 3% 조금 넘게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어제 걸 더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것 같은, 네, 그런 이상한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오후에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관 쪽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없죠.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조금씩 뭐 들어갔다 하더라도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큰 거 없고요. SDI, 현대 인프라코어, 이것도 막 뚝뚝 떨어지네요. 뭐, 그냥 뭐, 종목 뭐 볼 게 없어요. 그냥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배당주들에 대한 매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배당주를 사들이려는 움직임들이 11월 달에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그거고, 지금은, 네,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이런 식이고요. 외국인자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팔고 있는데 평소보다는 물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SDI, LG화학, 삼성전기, 하이브, 뭐 현대차, 뭐 골고루 그냥 다 팔고 있는 거죠. 근데 물량 자체가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공매도 환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 환매에 따른 모습인데, 공매도 환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반대 매매라든지 또는 그냥 팔아버린다거나 이런 모습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수익 중이신 분들도 그냥 팔아버리려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신규 매수 안 들어올 거고요. 손실 나신 분들도 팔아야 될 거고요. 또는 반대 매매로 팔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가 시장에 이런 낙폭을 더 크게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하락할 뭐 이슈나 재료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슈 뭐 때문에 이러는데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핑계거리나 아니면 주가를 더 싸게 만들려는 어떤 움직임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어쨌건 지금은 시장 자체가요, 저점을 잡지 못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계속 밀리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오전은 일단 관망하면서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후까지 만약에 회복이 없다 그러면 오늘은 매수하지 말고요. 다음 날로 넘겨서 진행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황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네, 뭐 대응점을 찾기보다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전은 일단 넘어가시고요. 오후에 바닥 잡고 올라오는지 그 여부 확인하면서 천천히 대응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감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